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오픈 리서치라는 데서 AI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OO.AI입니다. OO.AI. 자, 보면은 당신의 1시간을 아껴줄 가장 빠른 답, OO.AI. 오픈 리서치는 누구나 누리는 전문가 AI, 전문가 AI라는 비전 아래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AI 검색 코파일럿, OOA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OO.AI인데 정식 명칭은 OOAI인가 봐요. OOAI. 뭐 사이트 주소는 OO.AI고요. 검색은 답을 못한다. 근데 OO.AI는 답을 한다. OOAI는 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 유럽 경제 전망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 4.3초 동안 105개의 문서를 읽어서 이렇게 그런 근거들, 요거 언론사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답을 해준다. 예시가 몇 개 나오는데 원룸 DIY 효율적 수납 방식 이렇게 하면 124개 문서를 읽어서 답을 해주고 폰리서치는 2024년 7월 김일두 대표가 설립한 1년이 안 된 거네요. 7월이면은. 대한민국의 AI 검색 엔진 기술 서비스 기업이다. 카카오 브레인 전 대표였나 보네요. 김일두 대표가. 중심으로 카카오 브레인 출신의 국내 최고 수준 AI 전문 인력들이 공동 창업했다. 그래서 초기에 창업과 동시에 100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창업 6개월 만인 2024년 12월부터 차세대 AI 검색 서비스인 OO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식 출시는 2025년 3월 17일 날 했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서비스를 한번 써봤었는데 그냥 검색 AI잖아요. 그래서 검색 AI는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였었는데 이 서비스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에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OAI한테 자, OOAI는 어떤 LLM을 사용하는지 조사해줘 라고 했어요. 115개의 문서를 읽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OOAI는 오픈 리서치에서 개발한 AI 검색 서비스로 자체 기술과 함께 서드 파티의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자연어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기술이라는 게 LLM을 쓰고 있는지 자기 자체 LLM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서드파티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오픈소스 모델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AI 검색이라는 게 결국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정리할 때 결국 또 LLM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체 개발한 기술과 외부 LLM을 결합하여 외부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고 특별히 어떤 모델 그러니까 어, 퍼플렉시 같은 데도 자체 모델이 있거든요. 자체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본 기능인 검색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12개의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기능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구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량 상부 구조 충돌력 설계 기준을 검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브루클린 브릿지의 멕시코 훈련선의 그 마스터가, 그러니까 돛대가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아본다는 가정하에 아예 짧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교량 설계 시 충돌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특히 선박 충돌은 교량 안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계 시에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오버뷰죠.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93개의 문서를 읽었다고 했고요. 선박 충돌 하중은 여기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거겠죠. 파괴 빈도. 요게 출처를 여기 표시해 주면 좋을 텐데 출처 표시가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항로 이탈 확률, 기하학적 확률, 충돌 속도 뭐 이런 게 나오고 기토 충돌 하중 고려 사항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공식을 원했는데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짧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검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어서 검색. 그러면 상부 교량 설계 기준에서 교량 상부에 선박이 충돌했을 때 선박의 돛대가 충돌했을 때 충돌력을 구하는 공식을 검색해 줘. 이렇게
이게 이어서 질문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어서 질문하기라는 그 항을 제가 눌러서 질문을 넣었는데 앞에 한 질문과 연관되는 것 같지 않고 완전 새로운 지금 창이 떴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고요. 상부 구조에 작용하는 선박의 충격력. 요 챕터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롯데와의 충돌을 하는 이 공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식을 검색해서 보여주고 이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여기는 공식을 보여줬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웹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52개의 문서를 검색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자,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이 프롬프트 이렇게 간단하게 넣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짧게 얘가 줄여놨네요. 대화의 개요만 여기다 써놓고 내가 넣은 그 프롬프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아까 제가 기억을 살려서 딥리서치를 체크를 하고요. 교량의 상부에 선박의 돛대가 충돌했을 때 충격력을 구하는 설계 기준의 공식을 아까 교량 설계 기준이라고 명시해줬죠. 교량 설계 기준에서 교량 상부에 선박의 돛대가 충돌했을 때 충격력을 구하는 공식을 검색해줘. 이렇게 딥리서치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2.5% 지금 제미나이의 최강 모델이죠. 2.5%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달라 이렇게 했고 얘는 요걸 이렇게 설계 기준을 찾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연구 시작하라고 하면은 아까 그 OOA는 금방 나왔잖아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돛대가 부딪혔을 때 교량의 충격력을 구하는 공식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에 선박이 부딪힐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배가 다닌다 그러면은 그 상부 구조의 높이를 그 항로에 다닐 수 있는 최대 높이의 돛대가 안 걸리도록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멕시코 선박이 왜 거길 지나가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있는 그 이스트강에 교량이 6개인가 7개인가 있었는데 그 교량 높이들이 다 이 돛대 요번에 사고를 낸 그 교량의 돛대보다 다 낮거든요. 한 1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지나가는데 왜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는지 그게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돛대 높이가 높아서 여길 못 지나가는 선박이 여길 지나간 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에 국가건설기준센터 사이트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브루클린 브리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설계 기준이 교량의 설계 하중 한계상태 설계법 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개의 웹사이트들을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결과가 나왔고요. 적용 설계 기준은 교량 설계 하중 한계상태 설계법 제대로 찾았죠. 그 다음에 버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DS 2412219 2011년 버전. 여기 보면은 선박 돛대 충돌로 인한 충격력 PMT라고 했는데 갑판실 충격력에다가 0.1 곱하죠. 10%만 보겠다는 얘기죠. 식 4.18-24 이걸 찾아보면은 갑판 자, 돛대와의 충돌 요거죠, 요거. 0.1 PDH. 0.1 PDH. 그러니까 PMT고 PMT는 0.1 PDH. 맞죠? 4.18-24. 자, 요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PDH가 있잖아요. 그래서 PDH도 보여줍니다. 갑판실 충격력은 요 공식이다. 선박 돛대 충격력을 계산하기 위한 선행 단계는 그러니까 롯데 충격력을 구하려면 가판실 충격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 내용으로부터 얘가 파악을 하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PDH는 PS에다가 RDH를 곱한다. RDH는 감소계수다. 하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얘까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브루클린 사고 영상에서 이 공식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요즘 이거를 알아냈어요. 자, 이 그죠? 식은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식을 분석해보면 나온 것 같다. DWT가 매우 작은 경우, 그죠? 0.19, 맞죠? 근데 2만 톤인 경우에 0이 돼버리고, 그죠? 2만 톤 이상,
2만 톤에서 10만 톤 사이인 경우 마이너스가 나와 버린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9만 톤일 때, 그러니까 10만 톤이 아니라 9만 톤일 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함수계수가 값을 가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한 기술 자료에는 상부 구조물에 적용하는 충격력 공식에 문제가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까지 찾아본 거네요. 여기에 있나 봅니다. 제가 이것도 지적했는데 요게 지금 요게 8.18-17 요 공식을 요걸 PS가 요걸 따르도록 돼 있는데 요게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17을 가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의 오타인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충격력이잖아요. PS고. 근데 얘가 오히려 4.18.17 PS를 4.18.17에서 찾은 게 아니라 제대로 찾았어요. 19.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현재 검토된 자료 내에서는 8.18.17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게 PS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 보네요. 이 내용은 뭐죠? 이걸 잘 정리해서 올려놨나 보네요. 여기에 있는 이런 식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구글에서 이걸 다 캐치해서 내용을 파악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저 내용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오타? 오타? 오타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타가 있으니 주의하자. 이게 10만인 것 같죠? 저도 10만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설명도 나와 있고, 검색한 문서들 상당히 충실하게 찾아서 오타 있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물론 누군가 그걸 올려놓은 거 있었지만은, 그죠? 그래서 뭐 역시 구글의 딥러스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아주 간단한 검색은 이걸로 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검토할 때는 구글이나 이런 전문적인 서치 엔진, 물론 서치 엔진 아니고 리서치죠. 아무튼 그냥 단순 검색, 단순 AI 검색하고 이렇게 연구까지 하는 딥 리서치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아무튼 5.AI의 검색 기능은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OAI의 검색 기능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12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 12개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얘한테 주고 한번 테스트를 시켜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죠. A, B, A, B, C D 다음에 올 문자를 예측하라는 문제죠. 근데 얘는 검색을 어차피 하니까 무조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A, B, C, D 다음에 올 문자를 예측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자열 패턴 인식, 텍스트 생성, 시퀀스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한 걸 RNN, 뭐 이런 거를 LSTM,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문자열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가 답을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니까 검색은 하지만 또 이 검색된 걸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답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주어진 문자열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잘 맞췄거든요. 다음에 올 문자열은 A, B, C, D, E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맞췄죠? 첫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죠.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어떤 수를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21개의 문서를 읽었고요. 이 문서에서부터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걸 찾은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아무튼 방정식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방정식을 스스로 세워서 풀이를 했는데 x는 8이라고 맞췄어요. 그래서 해를 확인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x는 8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검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21개를 했다고 했는데 21개를 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검색 엔진들은 보통 보면은 이 찾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는데 21개를 다 보여주진 않고 3개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그게 있느냐? 아까 그 8이 답인 우리가 낸 문제는 여기에 없거든요. 그냥 1차 방정식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수학 관련된 페이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8이라는 답을 낸 거는 검색이 아니라 자기 자체 모델의 기능으로 답을 낸 거거든요.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를 맞췄죠. 자,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죠. 111개의 문서를 읽었고요. 57번째 색상은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를 계산하고 나머지가 2가 나왔죠. 그래서 파란색이다라고 맞췄습니다. 맞았죠? 세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88개의 문서를 찾았고요. 문서 찾은 거하고 상관없이 답은 맞추는 거죠. C, A, B, D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세 명이 일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2개의 흰 모자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 앞에 사람이 알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앞 사람이 무슨 모자 색깔이냐 이걸 맞추는 문제인데 이게 컨텍스트 창이 되게 짧아요. 중간에 잘렸습니다. 중간에 잘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제를 좀 줄였거든요. 자, 문제를 이렇게 줄였어요. 3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 콘텍스트 창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61개의 문서를 읽었고, 그래서 풀이 과정은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맨 앞 사람이 A죠. 그죠? 그래서 A의 결론, A는 B가 자신의 모자 색깔을 모른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위추론 과정을 거쳐서 A는 자신이 검은색 모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A는 자신의 모자가 흰색임을 알 수 있다. 틀렸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실패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인데 이 중 한 개가 가짜고 가볍다고 합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왼쪽 가볍고 오른쪽 가볍고 또는 그냥 똑같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 맨 처음에 가짜 동전을 9개, 9개, 8개로 시작을 한다.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네,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서 아버지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일곱 번째 문제 정답이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B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 C가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 각각을 케이스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판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위 분석 결과 B가 범인일 때만 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범인은 B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네, 여덟 번째 문제 정답이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이걸 묻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카운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48가지가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64분의 48, 기하 분수로 표현하면 3분의 4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아홉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철근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다음에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 조건으로부터 유효 깊이를 일단 계산하고요. 설계 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철근비를 계산하는데 다음 방정식들을 이용하여 철근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철근비를 0.00607로 계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철근량을 구하는 4370 값이 좀 틀리거든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11번째 코딩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길었는데 좀 확 줄였습니다. 좀 줄여서 입력을 했고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은 다음에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소식을 렌더링하고 2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되 근이 잘 보이도록 X 범위를 잘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설명이 조금 짧을 수밖에 없었고 자,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43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수식 렌더링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계산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D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게 구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거가 좀 아쉬운데 아쉽고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 그래프는 잘 그렸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근이거든요. 표시가 잘 됐습니다. 이 문제 좀 애매합니다. 이게 풀이 과정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일단 렌더링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은 맞았기 때문에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마지막 12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HBM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HBM의 단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하고 입력받아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지 폭은 300이고 웹 높이 270 이렇게 해갖고 계산 및 그리기를 누르면 11700 단면적은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고쳐보면은 200으로 고치면 요게 문제예요. 예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부 플랜지도 200으로 하면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가 사실상 다른 애치 형광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그림이 플랜지의 가운데 웹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게 틀린 거라서 이 문제는 좀 아쉽지만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번째 문제는 틀렸고요. 그래서 세 문제를 틀려서 75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다른 모델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점수로 정렬을 해보면 지금 OOAI죠. OOAI.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OOAI. 자, OOAI가 75점을 받았어요. 지금 국내 모델 중에서는 엑사원이 제일 점수가 좋지 않나요? 엑사원은 7.8빌리언이 있었는데 엑사원 DB 42점, 엑사원 7.8빌리언이 42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모델 중에서는 제일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모델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오픈소스 모델을 썼을 것 같은데 뭐 딥식을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QN 딥식 이런 애들이 성능이 좋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게 OAI가 AI 검색이기 때문에 굳이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크기의 그 모델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느 모델을 썼다는 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국내 기업의 검색 엔진인 OOAI를 테스트해 본 결과 75점을 받았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OOAI의 검색 기능과 논리 수학 코딩 능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